네, 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며칠 전에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출마 선언을 하신 후 저희와의 첫 번째 인터뷰이시니까 일단 출마의 변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지금 뭐 치열하게 미중 이런 대결 구도에서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 예.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 것이라는 미래 담론,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대선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네. 지금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중에서는 이게 넘넘넘 대선이다. 네. 아무도 뽑을 사람이 없다. 그런 말이 도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자세한 이야기를 여쭤봐야 될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사실관계 하나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갈게요, 대표님. 예. 어젯밤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 국민의당의 다른 대선 후보자 신청을 한 당원이 있었는데 이 당이 대표님 단독 출마로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을 배제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예, 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예. 저도 그래서 들어보니까 예. 그분이 이미 국민의힘에서 신청을 하고 이미 자격이 여러 가지로 뭐 문제가 있어서 탈락을 한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또 저희한테 급하게 이렇게 신청을 했지만은 저희도 같은 기준으로 그렇게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자격이 안 돼서 이제 배제한 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뭐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직접 의사소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 출마 관련 이야기로 이제 또 이어갈 텐데요. 출마 시점이 공교롭게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며칠 전인데 일부러 태기를 이렇게 하신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저도 고민하고 저희들도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차분히 준비한 다음에 네. 발표를 했지 예. 특별하게 어떤 뭐 다른 당의 사정을 보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국민의당 내부에 그러니까 이 시점을 이렇게 태기란 내부 사정은 뭐였을까요, 그러면? 저희가 어느 정도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예. 제가 결심한 이유도 미래 담론을 이번 대선의 중심에 두겠다는 그 생각이었는데 네. 저희 스스로 미래 담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정말 중요한 10대 담론을 가지고 충분히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정리한 다음에 네. 이렇게 국민께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표님 출마 선언문을 보니까 가장 인상 깊었던 게 개인적으로는 이 대목이었는데요. 여의도 정치 문법을 따라야 한다고 잘못 판단했다. 그래서 안 맞는 옷을 입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떤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의도 정치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훨씬 더 잘 아실 겁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만 핵심은 사실 이렇게 상대만 바라보다 보니까 국민은 바라보지 않고 상대만 이기면 된다. 예. 그러다 보니까 편갈라서 패싸움을 하면서 민생 문제는 해결하지를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선거에서 이기면은 민생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세금으로 자기 편 먹여 살리기 예. 거기에만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또 나라가 망하든 말든 표만 되면은 내주른다 이런 분위기들이 팽배한 것이 예. 제가 말씀드린 그리고 또 국민들께서 공감하시는 여의도식 정치 문법인 거죠. 그러면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여의도식 정치 문법이라는 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진영 논리에 지금 갇혀 있다 이 말씀 아니신가요? 진영 논리, 부정부패, 그리고 국민에게 군림하는 정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래서 대표님이 계속 주장했던 게 새정치 아니었나요? 네. 그래서 새정치가 그 세 가지를 하지 않겠다는 거였었거든요. 예. 저는 패싸움이 아니라 국민의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 그리고 또 부정부패하지 않는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 그리고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하겠다. 그 세 가지가 새정치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새정치라는 단어를 안 쓰시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좀 더 고민 끝에 훨씬 더 큰 담론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게 바로 시대 교체인데요. 예.
무슨 뜻이냐면 저도 스스로 여의도식 정치에 안 맞는 옷을 입었다고 반성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새 정치라는 것도 사실은 정치인이 중심이 돼서 정치를 바꾸겠다고 들고 나온 건데 사실 지금 대한민국이 가진 문제는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이 바뀌는 시대 교체가 필요하다. 어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정치판만 바뀌어서 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성공적으로 산업화 시대를 거치고 민주화 시대를 거치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도약을 해야 되는 선진화, 선진국이 되기로 이렇게 나아가는 방향을 선진화라고 한다면 예. 거기로 시대 교체가 되었어야 됐는데 예. 그냥 멈춘 겁니다. 거기서 그냥 수십 년 멈춰가지고 70년대, 80년대의 그 민주화와 또 그 산업화끼리의 그냥 다툼 거기서만 멈춰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함께 노력해서 그것을 뛰어넘자. 그게 바로 시대 교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표님께서 여의도 정치 문법을 말씀하시는 순간에 제가 떠오른 사람이 한 분이 있는데요. 바로 윤석열 후보인데 네. 윤석열 후보가 초기에 이제 이딴 설화를 이제 빚으면서 이제 그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여의도 정치 문법이 아직 익숙하지 못해서 그런 설화를 빚고 있다 이런 진단을 내린 바가 있는데 그러면 이 진단은 완전히 잘못된 진단이었나요? 예, 저는 여의도 정치 문법에 안 맞아서 여러 가지 실수라든지 국민들로부터 실망을 이렇게 느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오히려 여러 가지 오히려 국민적인 상식적인 수준에서 의 생각이 이렇게 공감을 느끼는 것이 조금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또 본인도 해명하고 사과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문법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의 문제였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이야기를 하니까 물론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근데 아무튼 계속 그러니까 대표님이 인터뷰할 때마다 아마 이 질문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단일화 질문 계속 받으니까 혹시 짜증 나십니까, 대표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약간 앵무새나 레코드가 된 기분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예. 그러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좀 주세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저는 단일화 할 생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당선되기 위해서 나왔고, 네. 제가 정권 교체 주역이 되겠다고 나온 겁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단일화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조심해서 그러니까 대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벌써 나오던데 그럼 이런 식의 그 주장은 지금 군불대기입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국민의힘이 야권 지지자들의 열망에 따라서 진정으로 정권 교체를 하고 싶어 하신다면 그러면 저한테 양보해 주시면 제가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며칠 전에 그 말씀하신 거 저도 봤는데요. 한 국민의힘 인사가 내년 보궐선거 치러지는 종로에 안철수 대표가 출마하도록 하는 방안을 일종의 거래 품목으로 제시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그건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 자리를 노리는 분들이 다른 의도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의도로 하면 어떤 뜻이에요?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선 후보 출마한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구 칠 때 한번 코너를 치고 다른 쪽으로 가는 것처럼. 쓰리 쿠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예. 그걸 받을 자리에 있겠다 이런 의도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그 발언을 한 사람이 오히려 자신이 출마 욕심을 지금 대표님을 빌어서 간접 표명한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아니면 자기가 미는 사람이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대선 때 부안해동하고 거강권 행세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역대 최고급 해당 행위를 하는 것으로 처음 나오는 순간 일벌백계로 처리하겠다. 단일화 관련해서 이런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 내일이면 당대표 권한이 대선 후보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것을 결정한다면 그것도 다 대선 후보가 가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별로 의미 있는 발언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뭘로 일벌백계할 힘도 없어질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가장 이제 그 바탕이 되는 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관계인 것 같은데요.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얼마 전에 그 통합 이야기가 나오다가 결렬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국민의당에 있습니까? 국민의힘에 있습니까?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있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예. 사실은 통합 이야기가 나온 것 자체가 통합이라는 건 당과 당의 그 뭐 조직뿐만 아니라 그 지지 계층이 합해져서 예. 지지 기반이 넓어지는 게 예. 통합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과정 중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국민의당 당원들의 마음이 많이 상해서 아무리 물리적인 통합이 된다고 해도 지지층이 넓어질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은 뭐 통합을 위한 통합을 왜 하겠습니까? 그 제2야당이거든요, 저희가. 네. 7, 8% 정도의 지지율을 받고 있는 그 정도 국민들이 지지해 주시는 당이 그냥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요. 그러면 그 지금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그 대표님과의 단일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진정성이나 이런 것들은 그 당대당 통합의 과정을 복귀를 하면 금방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건가요? 글쎄요. 또 뭐 이번에 당대표 권한을 가지신 대선 후보가 네. 아마 뭐 전체적인 내용들도 다 아실 텐데요. 뭐 그때 나온 뭐 참 옛날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네. 그때 나온 얘기가 네. 국민의당에서 지분 요구가 과다하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예, 맞아요. 예. 근데 사실 지분 요구 한 게 없습니다, 저희가. 왜 그러냐면 당대당의 지분이라는 건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네. 공동 당대표, 그다음에 공동으로 최고위를 구성하는 것, 네. 그다음에 또 각 당협위원장을 몇 대 몇으로 나누는 것 이겁니다. 네. 근데 저희들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당대표 그리고 최고위원 저희들은 다 사퇴하고 모두 다 국민의힘 체제로 가겠다. 그러니까 이건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이 정도로 큰 양보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에서 깼다 그거를. 그리고 또 당협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당협위원장 몇 개를 달라고 해야지 그게 지분 요구 아닙니까? 예. 근데 저희들이 이야기한 것은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들이 한 20몇 명 정도 당협위원장이 있습니다. 한 전체 10분의 1입니다. 예. 그 자리만 공동으로 하자. 공동위원장 체제로 대선을 치른 다음에 실력으로 서로 경선으로 승부해서 이기는 사람이 거기 당협위원장을 하자. 그게 또 이준석 대표 지론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지분 요구가 전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혹시 그 대표님의 대선 출마에 혹시 그게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 당시 대선 출마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요. 지금의 대선 출마에 혹시 영향을 미친 게 있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대선 출마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친 거는 양당의 그 경선 과정, 예. 그리고 또 대장동 게이트 이런 부분들이 컸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좀 여쭤볼게요. 그 대표님이 그 출마 선언하기 하루 전에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 있지 않습니까? 문장의 나라를 구하라. 이 동영상 내용이 잠깐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일부 시민을 좀비로 표현한 게 적절했다고 생각하세요, 대표님? 글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20대 청년들이 나름대로 치열하게 아이디어를 내서 그렇게 그 영상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저희는 그래서 그건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 풍자에 대해서 굉장히 엄한 편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게 오히려 더 얼마 전에 돌아가신 노태우 대통령 시절부터 풀어지기 시작해서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정치도 풍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시민들이 표현의 자유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치인을 풍자하는 거와 유권자를 풍자하는 건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시민들을 좀비라고 만약에 표현했다면 그건 비하로 이해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전혀 그런 의도로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 판단은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맡기도록 하고요. 오늘 인터뷰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였습니다.